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수라고 합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으로 심장으로부터 몸의 각 장기로 산소가 풍부한 혈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보통은 정상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커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심장 가까이에 있는 상행대동맥과 대동맥 근부는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압력 변화도 커서 단순히 1.5배 이상 커졌다는 기준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동맥의 각 부위별로 어느 정도 크기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정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흉부 대동맥에서는 약 20% 정도가 유전적 요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력에 대한 문진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엽성 대동맥 판막 같은 선천성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퇴행성 대동맥류의 경우에 전형적인 동맥경화성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대동맥 염증으로 인한 대동맥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와 대동맥 박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동맥류로 인해 늘어난 혈관벽은 압력을 견디는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일정 크기를 넘어가면 대동맥벽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나 터져버리는 파열이 발생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동맥류의 치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고 직관적인 기준이 바로 대동맥류의 최대 직경입니다. 특히 직경이 45mm 이상으로 커진 경우에는 파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CT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술적 치료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무엇보다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흡연,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위험 요인들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동맥의 크기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커졌거나 파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개복을 통해 병변 부위를 인주혈관으로 교체하는 인주혈관 치환술을 시행하고 흉부 대동맥일 경우에는 인공심폐기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해부학적 구조가 적합한 환자라면 스텐트 도관 삽입술 같은 비개방형 시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방법을 병합한 하이브리드 수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는 환자의 전신 상태, 동반 질환, 그리고 대동맥의 모양과 위치를 모두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개흉이나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대부분 약 1, 2주 정도의 입원 치료 후 퇴원이 가능하며 스텐트 도관 삽입술처럼 비교적 덜 침습적인 시술의 경우 3, 4일 이내 퇴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에는 무엇보다 전신 컨디션 회복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입원 기간 중에도 환자분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대동맥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퇴원 시에도 생활 관리와 약물 복용, 추적 검사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수술 부위 자체의 재발은 드물지만 남아있는 다른 부위의 대동맥에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CT 추적 검사와 외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수술 후의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장기적인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동맥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마른 체형의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배에서 박동이 느껴진다는 증상을 호소해 진단되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나 배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미 대동맥 박리나 파열이 진행된 급박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흡연력,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대동맥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동맥류 수술 위험하진 않나요? 예전에는 대동맥 수술의 사망률이 아주 높았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술과 장비, 마취 및 중환자 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약 2, 3%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리, 파열 등의 응급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진단받고 안정된 컨디션에서 계획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마다 대동맥의 손상 부위나 범위, 동반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험도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동맥류 예방을 위해 평소에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혈압은 대동맥벽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약물로 조절해야 합니다. 또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동맥 경화를 촉진시켜 대동맥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처럼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이 좋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꾸준히 치료받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대동맥류뿐만 아니라 전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동맥류는 조용히 진행되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수술과 시술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